자, 삼각함수 두 번째 두 동경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 녀석은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일단 시험 문제 출제율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꼭 챙겨야 되고요. 내용 자체도 좀 까다롭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잘 체크해 두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동경의 위치라는 거에서 벌써 시작되는 게 동경이 몇 개 있어? 두 개. 동경이 두 개 있다는 건 바늘이 두 개 있는 거지. 그죠? 바늘이 두 개 있어. 그러니까 회전목마에 전 남친이랑 지금 남친이 타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남자친구의 전 여친과 내가 타고 있는 거야. 남자친구들로 생각해보면 전 여친이랑 지금 사귀는 여친이 타고 있어. 회전목마에. 회전목마가 아니고 뭐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달리기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동경이 있어요. 그 동경이 뱅글뱅글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계 바늘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물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돌 수 있겠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런데 또 다른 애가 있어. 또 다른 애가 돌기를 어떻게 도느냐면 더 빨리 돌아. 이렇게 더 빨리 돌아. 빙빙빙빙빙. 되겠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같이 출발했다고 합시다. 노란 애랑 노란색을 편의상 지금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시다. 노란색을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 지금이야, 지금. now.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이전이죠. 엑스 보이프렌드, 엑스 걸프렌드. 전 여친, 전 남친 이렇게. 됐니? 과거. 자, 얘를 만났어. 얘를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 과거에 만났던 애 때문에 시간이 막 옛날에 주마등 같은 지나간 거 좋았던 일, 슬펐던 일, 기뻤던 일, 막 뱅글뱅글 과거로 막 돌아가요. 시간이 막 거꾸로 흐르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어, 얘가.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친, 남친이랑은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 그냥 즐거웠고 그냥 그게 다예요. 그죠? 우린 늘 그렇잖아. 현재별로 소중함을 못 느껴. 그렇지 않니? 자,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좀 살짝 시큰둥해. 근데 갑자기 과거 여친이 나타나는데, 과거 남친이 나타나는데, 겁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갑자기 다시 설레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금 요만큼 왔어. 근데 자, 보세요. 같이 출발해서 한번 만나죠. 동경일치하죠. 다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동경일치하죠. 세 바퀴 돌고 일치하죠. 네 바퀴 돌고 일치할 수 있죠. 언젠가 과거랑 지금이 딱 같이 만날 수도 있어. 그지? 과거 남친, 지금 현재 남친이 딱 만났잖아, 지금. 회전목마에서 만났어. 그치? 이렇게 딱 만났어. 이렇게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라는 걸 물어보고 있네. 라는 거야. 첫 번째 주제는 동경이 일치한다. 라는 거니까 바늘이 두 개 일치한다. 그랬어. 그럼 첫 번째 동경이 얼마냐? 그러면은 요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요걸 우리가 편의상 알파라고 해보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빨리 돌았잖아. 슝슝슝 돌고 나서 다시 이만큼 더 완 거죠. 근데 이 전체가 지금 배 탄 거잖아.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알파랑 베타 중에서 노란색과 파란색은 겹쳤잖아요. 그래서 이걸 탁 빼버리고 나면 뭐가 되는 거지? 빼고 나면 남는 게 뭐야? 빼고 나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몇 바퀴 돌았다 n 바퀴 돌고 있다 밖에 안 남았지. 이해되세요? 자,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한 번 더. 얘가 한 바퀴 돌고 이만큼 왔고요. 지금 만나는 사람과 이만큼 왔어요. 진도라고 할까? 진도? 뭐 이렇게 나갔어.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공통 부분이고 요거 쓱싹 없애고 요만큼 떼버리면 남는 게 얼마지? 한 바퀴죠. 그지? 빼버리면 한 바퀴야. 몇 바퀴 도는지 모르겠지만 그 각의 동경과 첫 번째 각의 동경과 두 번째 동경의 각, 잘못 말했네. 첫 번째 동경의 각이랑 두 번째 동경의 각의 크기를 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 녀석은
360도에 배수한 거랑 같아요.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물론 마이너스 한 바퀴, 마이너스 두 바퀴도 가능하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번에는 문제가 동경이 두 직선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자, 요거 별표 치고요. 두 동경이 일직선 있고 방향이 반대되고 되게 잘 나오거든요. 시험에 심한 문제로. 그런데 얘를 다르게 말하면 원점의 대칭이다 라고 말하게 돼. 원점의 대칭. 이렇게 못 쓰냐? 원점의 대칭이란 말이 지금 일직선 위에 있다. 있고 방향이 반대. 이렇게 되는 거야. 원점의 대칭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일직선 위에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요게 과거 요렇게 있어. 자, 근데 일직선 위에 있는 방법은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요거는 일치하는 거고 요거는 방향이 반대고 되겠죠? 이게 일치하고 이건 방향이 반대. 다른 말로 말하면 원점의 대칭이지. 원점의 대칭.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지울 게 많으니까 좀 천천히 합시다. 여기는 워낙 중요해서요. 좀 천천히 나갑니다. 자, 그럼 방향이 반대인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적당히 또 우리가 현재를 적당히 한번 잡아보죠. 이쯤에 있을까? 이쯤에? 자, 과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는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한 바퀴 안 돌았네. 한 바퀴 돌고 이만큼 갈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이만큼 갈 수도 있고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몇 바퀴를 돌든지 간에 반대편으로 보냈어. 됐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 각을 우리가 편의상 알파로 한다면 첫 번째 각 동경은 어떻게 되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가 될 거야. 그죠? 두 번째 각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경을 재면 양의 방향으로 재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베타라고 쓰겠지. 되겠지? 베타 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정확하게 쓰면 알파 도 이렇게 쓰겠지. 자, 그런데 대칭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대칭이란 말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대칭이란 말은 뭔가 합동이 된다는 겁니다. 포개어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어디가 포개어지느냐? 요각이 포개어지지.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죠.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아. 근데 여기 알파니까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겠지. 쓱, 싹, 싹이죠. 쓱, 싹, 쓱, 싹, 싹. 똑같으면 싹싹싹 지우면 돼. 똑같으니까 얘를 쏙쏙쏙쏙 빼주고 나니까 남는 게 얼마야? 얘를 빼주고 나면 남는 게 얼마지? 남는 게 얼마 있어요? 여러분, 보라색 중에서 그걸 빼버리면, 겹친 거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쓱, 이만큼이지. 그렇잖아. 아닌가? 봐봐. 원래 여기에 요만큼 있었잖아. 베타라는 거는. 시초선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을 잰 거니까. 요렇게 쟀잖아. 그런데, 요렇게 된 거야. 노란색의 각이. 그럼 얘 둘이 같잖아. 둘이 같아서 이걸 쓱 없앤 거야. 남는 게 얼마야? 360도죠. 반대로 있으니까 180도죠. 180도. 그래서 이 두 각을 빼면은 동경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동경의 값을 빼면 각의 크기를 빼주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다 이렇게 돼요. 되시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는 말은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전체적 주제는 전부 다 대칭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잡아봅시다. 이 문제는 전부 다 보면 대칭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죠. 대칭, 여기도 사실 원점의 대칭이고요. 일치되는 거는 뭐 대칭은 아닌 거고 포개어지는 거지. 합동이니까 이런 것들, 이런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칭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빨리 나가볼까요? 이제 충분히 생각을 했다고 하고 천천히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돼. 이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동경이 X축의 대칭이야.
그러면 이렇게 노란 선이 하나 있고요. X축의 대칭이면 어떻게 돼? 점을 슉 움직이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슉 돌다가 요만큼 되겠지. 자, 이제 쓱싹에 대해서 가르쳐 보자. 요각이 이렇게 알파. 자, 접었어요. 접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접으면 여러분 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봐. 삼각형. 여기 삼각형에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삼각형에서. 여기 삼각형을, 아이고, 이거 잘 안 된대. 삼각형인데, 이게 키를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냥 할게요. 안 되겠다.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어쨌든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삼각형을 우리 하나 그려볼게요. 그냥 삼각형을. 여기 삼각형을 이렇게 잡아봐요. 이렇게 삼각형을 잡았다고 생각합시다. 얘가 지금 X축의 대칭이면 이렇게 포개어지지 않겠니? 합동인 삼각형이 나올 거야. 당연히 보나마나 이 각의 크기랑 같을 거야. 예? 쓱 옮기면 되겠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두 번째 동경을 보면, 두 번째 시계바늘, 보라색을 보면 각은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노란 거를 탁 떼고 여기 반대편으로 옮기면 각의 크기는 같잖아요? 그럼 결국 합치면 같겠지. 겹친 게 없으면, 대칭한 녀석이 이쪽 각이 없으면, 보라색 각이 없으면 그냥 쓱 옮겨주면 돼. 쓱 옮겨주니까 더해지겠죠. 더해서 360도가 된다. 됐나요? 더해서 360도니까 얘는 360도의 몇 배씩 될 것이다. 라는 거. 되잖니? 좀 어렵다. 그지? 심하니까 좀 어려워. 분명히 이 문제는 어려운 거 맞습니다.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녀석을 그냥 대충 얼렁뚱땅 뭐 됐어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좀 제대로 푸실 수 있어야 되고요. 설명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유형을 하나로 떼서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Y축의 대칭이다. 이번에는 계속 쓱싹에 대한 개념을 계속 생각해보자, 이제. 자, 여기 Y축의 대칭 하나 이렇게 동경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동경이 Y축의 대칭이니까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빙글 돌다가 Y축의 대칭에 딱 냈어. 자, Y축의 대칭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여기 알파라는 각이 있어요. 이 알파라는 각이 맞은편에 있지. 맞은편에. 이 각의 크기랑 똑같은 게 맞은편에 쓱 여기 있잖아. 그렇지?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각이 베타인데 요 각이 베타인데요. 베타에다가 알파를 싹싹싹 지워서 여기로 갖다 붙여도 상관없지 않아? 요렇게. 그럼 결국 알파랑 베타를 합쳐서 180도가 되겠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됐니? 자, 이런 느낌이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 문제에서 핵심이 뭐냐? 핵심은 대칭성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다. 대칭성. 그리고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조건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였다고? 이 녀석은 원점의 대칭이었다. 됐니? 원점의 대칭. 이건 꼭 기억해 두시고요. 됐죠? 요거 다시 보면 대칭이야. 대칭. 물론 여기 직선이 일치하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대칭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내려가 보자. 자, 이번엔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그림을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쓱싹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여기 한 바퀴 빙글 돌았는데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무엇하면 같으니까 쏙 빼버리면 뭐가 나와? 한 바퀴가 나오지. 두 바퀴나 세 바퀴, 네 바퀴, n 바퀴가 나오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냥 그림만 보자.
요거랑 요거랑 같잖아. 같으니까 얘를 톡 빼주면 얼마가 남아요? 180도가 되는 거야. 원점 대칭이니까. 자, 이번에 여기는 지금 X축의 대칭이잖아요? X축의 대칭인데 지금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으니까 얘를 톡 갖다 붙이면 쓱 옮겨주면 얘는 싹이고 쓱쓱쓱 지워버리는 거지. 똑같은 부분을. 똑같은 부분을 지워버리면 여기를 싹싹싹 지우자. 검정색으로 지울까요? 자, 여기를 싹싹싹 지워. 요렇게 지워버리면 똑같은 거 빼버리니까 어떻게? 180도. 자, 요거 마찬가지. 여기는 똑같은 부분 또 지우는 거야. 또 쓱쓱쓱 지워버려. 똑같은 거 쓱쓱쓱 지우니까 한 바퀴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번에는 옮겨주는 거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옮겨주는 거네. 여기 싹, 이렇게 싹 옮겨주면은 각이 합치면 180도가 된다. 자, 이번에는 y는 x의 대칭이다. 그지? y는 x의 대칭일 때는 우리가 좀 요 각이랑 같잖아. 합동이니까 요 각을 여기로 싹 갖다 붙여서 보시면 결국 합치면 얼마가 된다? 90도가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많이 그리면서 지우고 붙이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항상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180도가 되거나 아니면 뭐 90도가 되거나 360도가 된다는 특별한 조건입니다. 딱 떨어지는 조건. 됐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글씨체가 너무 커서 잠시 바꿀게요. 바탕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자, 다시 한번 보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정리할 게 뭐라고?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일단 대칭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대칭성. 대칭을 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각의 크기가 같은 곳이 있겠죠. 그죠? 각의 크기가 같은 곳이 있다. 여기 잠시 멈춰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각의 크기가 같은 곳이 있다. 각의 크기가 같은 곳. 각의 크기가 같은 곳은 사실 여기를 보면 요거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같은 곳이. 얘도 여기 겹친 게 있지만 여기랑 여기랑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지금 같은 것도 있지만 여기도 같은 곳이야. 같은 곳.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우리가 옮겨주는 거야. 내가 이걸 지금 옮길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곳이 있으면 내가 옮길 것이다. 아니면 붙일 것이냐 뭐 옮길 것이냐 그런 걸 생각을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래서 쓱 아니면 싹이라고 하자. 싹은 그냥 지우는 거고요. 쓱은 옮겨주는 거예요. 쓱 옮겨줘야서 360도를 만들 수 있느냐 180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지워야지 빼줘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는 관계밖에 없어. 목표는 너무 많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 더하거나 빼는 관계. 자, 됐나요? 알파와 베타를 더하거나 알파와 베타를 빼서 더하는 걸 우리는 쓱 옮겨주는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그림상으로. 뺀다는 거는 싹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 360도나 뭐 180도나 90도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됐냐? 이런 것들을 챙겨보자. 자, 그러면은 예제 먼저 풀게요. 자, 다음 보기의 각의 크기 중에서 동경이 70도를 나타내는 걸 찾아봐라. 동경과 일치하는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동경이 일치하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 뱅글뱅글 돌리면 되는데 얘는 딱 봐도 아니죠. 자, 문제 포인트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동경이 무엇하는 거? 동경과 일치하는 거. 동경과 일치하는 거. 동경과 일치하는 거. 동경과 일치하려면 어떻게 되지? 그림을 그려볼까요? 동경과 일치하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지? 어떻게 돼야 돼? 동경과 일치하려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또 다른 녀석이 있다면 동경이 일치하려면은
첫 번째 녀석이 이만큼 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한 바퀴 돌아서 이만큼 돌았다. 그럼 어떻게 돼? 지워 나가야겠지? 어디를 지워야 됩니까? 요렇게 지워 나가면 되겠죠. 요렇게 지우면 돼. 똑같은 거 지워버리면 뭐가 돼? 똑같은 거 지우니까 요렇게 되겠 요렇게 한 바퀴 되겠습니까? 한 바퀴. 그럼 한 바퀴 생각만 하시면 되겠네. 한 바퀴 돌았다. 더해서 360도가 나와요. 빼서 여기 납니다. 빼서 360도가 나왔죠. 더해서 360도를 한다. 빼서 360도. 자, 그러면 얘는 절대 안 되겠지. 얘는 더해서 0이 되니까. 자, 430도랑 70도랑 더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430도랑 70도랑 더하니까 얘는 당연히 510도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안 되겠죠. 360도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250도랑 70도랑 더했어.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죠. 미안합니다. 아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네. 빼야 됩니다. 그죠? 430도에서 70도를 빼니까 어떻게 되냐면 360도가 나왔네. 그러니까 얘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90도에서 이번에는 70도를 빼보는 거야. 빼니까 어떻게 나왔니?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360도 괜찮아. 왜? 360도 곱하기 n이라는 것은 꼭 시계 반대 방향으로 될 필요 없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어.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맞는다. 자, 1300, 크다, 그죠? 1330도에서 70도를 뺍니다. 그러면은 60도가 나오고요. 얼마 나오냐? 1260도 나오나? 1260도? 자, 1080도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잖아. 그지? 그러면 다음 녀석은 네 바퀴는 훨씬 더 크겠네.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답이 될 수 있는 건 니은과 리을이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네요. 니은과 디귿을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타가 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 이게 이제 대표 문제죠. 이런 문제가 꼭 챙겨야 될 문제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고요. 됐죠? 대표 문제 이런 것들은 챙겨주시고요. 중요하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자,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 문제가 뭐라 그랬지? 조건을 보니까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라고 했어요. 동경이 일치하려면 우리 이제 그림도 그려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이제 세타만큼 똑같이 세타를 도려내니까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한 바퀴 돈 거밖에 안 보여.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5세타에서 풀이는 할게요.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4세타가 나오는데 이 4세타 값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360도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야. 근데 세타가 지금 범위가 이렇게 있잖아. 세타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4세타라는 녀석은 범위가 어떻게 되니? 4배 하니까 0도보다는 크고 4배 하면 어떻게 되죠? 720도? 720도보다는 작은 거야. 근데 이 중에서 360도의 배수가 되는 거는 360밖에 없죠. 그래서 4세타가 얼마가 돼야 돼? 360도. 따라서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90도가 됩니다. 답은 90도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4세타까지 구하시면 이렇게 되니까. 네, 여기까지 먼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 예제로 들어갈게요. 자, 복습하시고 오세요. 복습하시고 이제 예제에 들어갑니다. 자, 예제, 필수 예제 3번을 보시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좀 어려우니까 내가 확인 문제까지도 다 풀이를 하긴 할 건데 여러분이 확인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예제만 듣고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해봅시다. 됐죠? 네. 문제를 보시면 조건은 좀 명확하다, 그죠?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랬어요. 자, 동경이 일치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세타라는 녀석이 적당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동경도 일치를 한다 그랬으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몇 바퀴 도는지 모르겠지만 돌고 와서 딱 만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동경은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편의상. 두 번째 동경 어떻게 잡을까? 두 번째 동경은 뭐 빙글 돌고 이만큼 갖다 주시다. 빙글 돌고 이만큼 갖다고 치죠. 자, 그러면 동경이 일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부분을 잘라내는 거야. 톡 빼주니까 뭐가 되지?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세 바퀴 도는 효과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차이를 구하면 된다.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아까 문제랑 똑같아요. 4세타가 되는데 이 녀석이 뭐가 될 것이다? 360도의 뱅글뱅글뱅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4세타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세타가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0도부터 360도 사이에요. 그럼 4세타는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360도 곱하기 4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720도 곱하기 720도를 하면 되니까 1440도 이렇게 나오겠네. 계산은 여러분이 하셔도 되니까 1440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빰빠밤 이 중에서 뭐가 돼야 돼? 너가 360도의 배수가 돼야 돼요. 0도부터 1440도 사이에서 360도도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720도도 가능하고요. 1080도도 가능하겠네요. 4세타가. 그럼 세타를 구하라 했으니까 세타는 4로 나누면 90도도 되고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2배 됐으니까 180도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270도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세타는 90도, 그 다음에 180도, 그 다음에 270도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죠? 별로 어렵지 않다. 그지?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일 흔한 문제니까. 자, 확인 체크 175번. 자, 풀었죠? 모르면 들어보시는 거야. 풀어보셔야 돼, 먼저. 풀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좀 특별하네.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다.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다. 그러니까 세타라는 녀석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이내에 있는 어떤 각인 거야. 그지? 근데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 이 문제는 우리가 풀었던 문제네요. 그죠? 이 문제는 여러분이 굳이 안 풀어도 되는 문제네. 예,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다. 자, 이 문제만 푸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 잠시 한번 볼게요. 맞네. 필요 없는 거네. 각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무엇하다고? 얘가 대칭이다 그랬어요. X축이 도칭이다. 자, X축이 대칭.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각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니까 5세타는 조금 더 크니까요. 뱅글뱅글뱅글 돌다가 어딘가에 툭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그럼 2세타란 녀석은 출발해서 뱅글 돌고 적당히 있는데 어떻게? 대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각의 크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됩니다. 자, 쓱 지우면, 공통부분 쓱 지우면 뭔가 아름다운 각이 나와? 아니지. 그러면 싹 하는 거야. 싹 해서 안 되지, 참는다. 싹 지우면 안 되니까 쓱 옮기는 거야. 여기를 톡 떼고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이쪽에다 갖다 붙여보는 거야. 대칭이니까. 각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지?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아니 360도다가 나오네요. X축이 대칭하니까 각의 합이 360도다. 그래서 5세타 더하기 2세타는 7세타인데 그 7세타가 뭐가 돼야 돼? 360도의 배수가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를 주어졌다. 그죠? 그럼 7세타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0도보다는 크고 180도에다가 7을 곱하니까 56, 7은 7 이렇게 되겠네요. 1260도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360도가 되거나 360도의 배수가 되는 거는 360도가 있고 그 다음에 720도, 그 다음에 1080도까지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개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세타는 당연히 7개가 있겠네요. 7분의 360도, 7분의 720도, 7분의 1080도. 그래서 개수는 3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한번 해보면 괜찮아. 여러분이 처음에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 조건을 보시면 이번엔 y축이 대칭이다 라고 나왔네요. y축이 대칭. 자, y축이 대칭이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대칭이면 이렇게 되겠지. 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가게 크기를 보면서 요렇게 가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게 있어요. 자, 일단 싹 똑같은 거 공통분 싹 날리면 뭔가 나와? 아름답게. 이 각이 뭐 90도 이런 거 없잖아. 딱 정해진 거 없잖아. 그러면 이제 쓱 옮겨볼까요? 쓱 옮겨보면 어떻게 되지? 요 각을 그대로 옮기면 요렇게 쏙 요렇게 더해지잖아요. 요렇게 더해지면 어떻게 돼? 요거랑 요걸 합치니까 180도가 된다. 됐나요? 합치면 180도가 된다. 세타 더하기 3세타는 4세타고요. 그 녀석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일반 각이니까 이렇게 쓰셔야죠. 자, 이때 n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라는 거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4세타라는 녀석은 우리가 문제를 보니까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세타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0도보다는 크고요. 720도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 180도 또는 180도의 배수가 되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180도의 삼형식소를 더한 것들. 그럼 제일 먼저 구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사이에서 우리는 4세타가 될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180도. 그 다음에 180도에다가 360도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 540도가 되네요. 여기다가 한 번 더 360도를 더해버리면 720도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세타를 구하라 했으니까 세타는 4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니? 45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0이고 그 다음에 14니까 4, 3은 12, 5, 135도. 그래서 세타는 45도, 135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